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방탄소년단이 소속해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청약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 빅히트는 어떤 회사이며 호재는 무엇이며 투자 시 위험한 상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빅히트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청약 기간은 10월 5일부터 10월 6일입니다. 당연히 10월 5일 이전에 계좌를 개설해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공모가액은 10만 5천원부터 13만 5천원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상장을 참고하면 아마도 최고가인 13만 5천원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증권신고서는 최저가인 10만 5천원으로 모든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며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713만 주가 풀리며 모집 총액은 약 7,500억입니다. 그중 우리 같은 일반 청약자에게는 142만 6천 주가 배정됩니다. 약 1,500억이 배정되는 거죠. 청약할 수 있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키움증권으로 총 4곳입니다. 각 증권사마다 배정되는 물량이 다른데 무조건 많이 배정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증권사마다 경쟁률을 따로 산출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모집한 금액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아야겠죠? 우리의 소중한 돈이 의미 있는 곳에 사용되어야 하니까요. 자금의 사용 계획은 시설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타법인 증권 취득, 즉 M&A 총 4가지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플레디스 인수에 사용한 2천억을 상환할 것이고 현지 중심의 아티스트 개발 및 글로벌 사업 거점화 그리고 빅데이터 솔루션 기업을 인수해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량을 고도화하는 등 글로벌 관점으로 적극 투자를 진행할 계획으로 2022년까지 4천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산 무역센터 건물을 신사옥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여러 시설들을 구축하는 데 535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아이돌 개발, 브랜드 및 캐릭터 인수 등 IP 사업 전반에 대한 역량을 키우고 팬덤 비즈니스 확장에 투자할 계획으로 820억을 사용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상장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빅히트는 어떤 회사이며 호재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빅히트는 음악과 아티스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준다는 게 목적인데 이런 게 궁금하지는 않으시죠? 주주 구성은 방시혁 사장님이 당연히 1위이고 2위로 넷마블 그리고 3위는 STIC입니다. 이것은 DPC라는 회사의 자회사 스탁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럼 이 3위 주가도 올랐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다 올랐네요. 역시 상장기업을 기다리는 것은 하수들이고 고수의 형님들은 이미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현용 애널리스트님의 보고서를 보면 공모 희망가를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계산하면 3.7조에서 4.8조인데요.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하면 EV/EBITDA는 26에서 35배, 퍼는 47에서 61배, 엔터주들의 평균 퍼인 30배에서 35배보다 45에서 88% 정도 높게 적용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이 3.7조에서 4.8조가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요. 국내 3사 엔터테인먼트인 SM, YG, 그리고 JYP에 대한 시가총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G는 1조 576억, JYP는 1조 4412억, SM은 8899억입니다. 3개 회사 시총을 모두 합하면 3조 4천억쯤 되네요. 3개 회사 모두 합쳐도 빅히트 시총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이 수치에 맞는 이익을 내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상반기 매출 및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하였는데요. 세븐틴을 주력으로 하는 플레디스가 6월 한 달만 반영되었지만 하반기에는 온기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근데 세븐틴이 빅히트랑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빅히트 주요 아이돌 현황을 보시면 방탄소년단, TXT, 세븐틴, 뉴이스트, 여자친구가 있네요. BTS는 알겠는데 다른 아이돌들도 빅히트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 찾아보니 작년 7월 여자친구를 보유한 소스뮤직을 사들였고 올해에는 세븐틴과 뉴이스트가 있는 플레디스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BTS에 대한 의존도가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시면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POP 업황 전망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공연은 거의 전무한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음반 음원으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어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판매 기록을 경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조금씩 공연을 재개하면 더욱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별 음악 시장 규모를 보더라도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5G 등 언택트 생활로 변화되면서 스트리밍 시장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비교했을 때 빅히트의 영업이익이 압도적으로 높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 시 위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한화솔루션 등 말씀드리면서 빠지지 않는 상황이죠. 바로 코로나로 인한 위험입니다. 장기화가 지속될수록 시장 침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 경쟁 심화로 인한 위험. 수많은 콘텐츠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데 빅히트가 충분한 전문성 및 자본력을 갖추지 못하면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매출 편중 위험. 방탄소년단의 매출 비중이 9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방탄소년단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면 바로 회사의 기둥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아티스트들을 영입하고 있는데 이게 또 잘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요 아티스트의 군입대 등으로 인한 활동 중단 위험. 아직 BTS 멤버들이 다들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제일 빨리 가야 되는 멤버가 2021년 말까지 연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다들 군대를 가게 되면 활동을 하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거죠. 주요 아티스트와의 재계약 실패 위험. 1년 이내에 계약 만료 예정인 여자친구 걸그룹이 있습니다.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되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매출 및 수익성 관련 위험. 2020년도 반기 매출액이 감소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공연 취소 때문입니다. 향후 M&A 등 투자가 증가하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공연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5일 청약 예정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청약 정보들과 그리고 빅히트는 어떤 회사이며 호재, 투자 시 위험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현재 광고 그리고 컨텐츠들이 숏폼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짧은 컨텐츠에 일반인이 나오는 것보다 유명한 연예인,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는 쭉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최고의 수익을 내고 있는 BTS,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선두를 달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는 한 빅히트의 인기는 쭉 지속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또한 카카오게임즈의 상장에서 봤듯이 현재 개인들의 고객 예탁금이 사상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빅히트의 상장은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공모가도 최고가로 책정될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인만의 기준, 본인의 결정으로 투자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